엄마, 아버지,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민수의 말이 저녁 식탁을 가르며 들어왔다. 국의 김이 사라지고 공기는 식었다. 옥부는 국자를 세워놓고 아들의 눈동자를 똑바로 봤다. 동철은 신문을 접으며 숨을 고르고 말했다. 예식장 계약금이 이번 주까지래요. 신혼집은 강남으로 알아보자고 해요. 대출로 시작하면 된대요. 담보만 확실하면 이자도 낮다네요. 담보가 뭔데? 아버지 집을 잡으면 된대요. 결혼 끝나면 빨리 갚을게요. 우리도 맞벌이 할 거고요. 국자가 바닥에 쨍하고 부딪혔다. 얇지만 날 선 소리였다. 옥부는 젖은 손을 앞치마에 문지르며 천천히 말했다. 민수야, 이 집은 벽돌 더미가 아니라 우리가 늙어 누울 이불이야. 겨울마다 덮어온 마지막 이불. 빌려줄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 민수는 입술을 깨물었다. 한 번만이란 말은 언제나 가장 길다. 그가 알고 있던 도와주세요는 간청이었지만 부모가 듣는 도와주세요는 노년을 떼어달라는 요구였다. 그날 밤 민수는 웨딩홀 사진을 넘겼다. 반짝이는 샹들리에 대리석 통로 환한 미소의 신랑 신부. 사진은 화려했지만 머릿속에 떠오른 건 부모의 손등이었다. 철근 냄새 밴 굳은 살, 겨울 장판 위에서 마른 기침을 참던 두 사람의 밤. 그는 화면을 끄고 불을 껐다. 어둠은 곧 판단이었다. 그는 밤새 뒤척였다. 머릿속에서 숫자가 달렸다. 계약금, 대출한도, 월상환액, 보증보험료, 이사비. 숫자 옆에는 얼굴이 붙었다. 부모의 잔주름, 은지의 걱정, 동료들의 자랑. 서로 다른 얼굴이 같은 방향으로 그를 밀었다. 빨리 결정해. 새벽녘 그는 거울을 보았다. 피곤이 눈 밑에 눌어붙어 있었다.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내가 행복한 결혼을 하려는 건지, 행복해 보이는 결혼식을 하려는 건지. 스스로도 대답하지 못했다. 아침이 되자 그는 부모에게 말하지 못한 문장을 노트에 썼다. 내가 원하는 건 집이 아니라 인정일지도 모른다. 글자를 쓰고 지우기를 반복하다가 조용히 공책을 덮었다. 덮인 공책이 그의 마음보다 가벼워 보였다. 회사 동료들과의 술자리에서도 그는 웃지 못했다. 요즘은 신혼특공이니 뭐니 기회 많다던데. 누군가가 말했다. 그는 고개만 끄덕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에서 부모의 창문 불빛을 떠올렸다. 매일 같은 시간에 켜지고 밤이 깊으면 서서히 어두워지는 그 불빛. 그 반복이 지루해 보였는데 오늘은 든든했다. 든든함이 부러운 날이었다. 주말 아침 그는 부모와 동네 카페에 앉았다. 동철은 진하게 내린 아메리카노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다. 집은 내가 세우는 버릇의 집합이야. 민수는 그 말을 써두었다. 그 문장은 오래가는 연료였다. 며칠 뒤 은지의 부모가 인사왔다. 테이블 위 과일 접시는 빛났고 낯선 향수가 거실을 채웠다. 은지 어머니 정연이는 웃으며 집안을 살폈다. 낡은 장식장, 벽에 얼룩, 오래된 선풍기. 눈은 친근했고 계산은 빨랐다. 요즘은 다 대출로 시작해요. 강남이면 출퇴근도 좋고 자산도 되죠. 예단 예물은 우리가 준비하죠. 대신 신혼집은 어느 정도 맞춰주시면 서로 체면이 섭니다. 동철은 예의를 놓지 않았다. 무리는 아이들한테 독입니다. 우리 형편에서 가능한 만큼 하려 합니다. 연희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미소를 유지했다. 담보를 댁 주소로 하면 심사가 수월하대요.
보증은 저희가 설게요. 서로 한 발씩. 은지는 눈치를 보며 말했다. 엄마, 오늘은 인사만 하자. 자리 끝, 옥분의 한마디가 내렸다. 우리 집은 담보가 아닙니다. 문이 닫히고 복도 소음이 사라졌을 때 부부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오래 함께 산 사람만 아는 신호였다. 선을 그어야 한다. 손님이 돌아가고 난 뒤 옥부는 싱크대에 접시를 세웠다. 접시끼리 부딪히는 소리가 길게 이어졌다. 말은 예쁘더라. 근데 안쪽이 차갑지. 동철이 고개를 끄덕였다. 젊을 땐 냉장고 같은 말이 좋게 들려. 오래 살면 불떡 같은 말이 고맙지. 둘은 늦은 밤 거실을 한 바퀴 돌았다. 낡은 벽지, 자국이 남은 문틀, 손때가 묻은 리모컨. 모든 것이 자기들의 호흡으로 달아 있었다. 옥부는 벽에 기대 사진틀을 바로 세웠다. 여기까지 온 게 쉬운 줄 아나. 민수의 말끝에는 조급함이 묻기 시작했다. 홀 곧 마감이래요. 계약금 못 내면 날짜가 밀린대요. 친구들도 다 대출로 시작했어요. 시작을 크게 해야 나중이 편하대요. 남의 시작이 내 행복을 보장하진 않아. 옥부는 컵을 내려놓았다. 얇은 타금이 방 안에 퍼졌다. 동철은 계산기를 두드렸다. 월급, 이자, 생활비, 비상금, 부모 지원제로. 이 숫자로 1년을 버텨보는 시뮬레이션을 해봐라. 상환일이 돌아올 때마다 내 표정이 어떻게 변할지도. 민수는 펜을 잡았다가 내려놓았다. 자존심과 현실이 책상 위에서 부딪혔다. 밤 은지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미안해. 엄마가 너무 세게 말했지? 난 어디든 괜찮아. 민수는 답장을 적었다. 내가 해결할게. 하지만 해결책은 자꾸 부모의 집으로 돌아갔다. 그는 자신이 진짜로 원하는 게 결혼인지 보여주고 싶은 체면인지 분간하지 못했다. 다음 날 민수는 회사에서 돌아오자마자 견적표를 펼쳤다. 혼수, 가전, 예식장, 신혼여행. 칸마다 숫자가 차올랐다. 그는 의자에 앉아 휴식을 가장한 포기를 연습했다. 여기서 조금만 빼면. 동철은 아들의 어깨를 눌러 앉혔다. 사람이 빼기만 하면 비겁해진다. 더하기를 못하면 순서를 바꿔라. 집보다 먼저 너희의 호흡을 맞춰. 은지에게 또 메시지가 왔다. 내가 알바 더 할게. 당신은 대출 말고 다른 방법 찾아줘. 민수는 처음으로 계산기 대신 달력을 켰다. 급여일, 공과금, 저축, 상환일. 빈칸이 많았다. 빈칸은 두려웠지만 채워볼 수 있는 여백이기도 했다. 회사 구내식당에서 선배가 말했다. 결혼은 타이밍이야. 집은 무리해서라도 사. 나도 그때 못 샀으면 지금 못 샀어. 민수는 웃어 보였지만 마음은 더 복잡해졌다. 선배의 성공담은 늘 결과만 말했고 그 과정에 누가 담보로 서 있었는지는 말하지 않았다. 그는 커피를 마시며 혼잣말했다. 우리 집은 누가 서줬지? 아무도. 그래서 지켜진 거지. 양가가 식탁에 마주 앉았다. 와인잔의 맑은 소리와 다르게 공기는 무거웠다. 정연이는 준비된 문장처럼 말을 이었다. 담보는 시댁, 보증은 저희. 서로 한 발씩 내디디면 아이들 앞길이 단단해져요. 요즘은 다 그럽니다. 동철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 한 발이 우리 노년을 절벽으로 데려가면 못 내딛습니다. 연희의 미소가 굳었다. 그럼 아이들이 돈을 모을 때까지 결혼을 미루는 수밖에요.
결혼은 아이들 결정이고 담보는 우리의 결정입니다. 정적이 흘렀다. 은지는 포크를 내려놓고 눈을 감았다. 민수는 수저를 비스듬히 놓았다. 돌아오는 길 민수는 차창에 비친 얼굴을 보았다. 사랑이 계산에 휘말려 흐릿해진 청년의 얼굴. 그는 처음으로 빨리와 내 힘으로 사이의 깊이를 알았다. 집에 도착해 문을 닫자 침묵이 바닥을 넓혔다. 옥분이 물었다. 넌 어떤 집이 좋니? 민수는 뜻밖의 질문에 멈췄다. 크고 멋지고 모두에게 부러운. 그건 남의 시선이고. 옥분이 말을 이었다. 내 등이 기대어도 미안하지 않을 집. 내가 늦게 들어와도 미움이 쌓이지 않을 집. 그게 우리 눈엔 좋은 집이야.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 문장은 마음에 물기를 남겼다. 새벽 옥부는 서랍에서 등기부등본과 연금 서류를 꺼냈다. 이건 우리 삶의 지도야. 동철이 고개를 끄덕였다. 지도를 남에게 맡기면 길을 잃지. 낯선 번호가 울렸다. 법무사입니다. 담보 주소 확인차 연락드렸어요. 신부 어머님 측 요청이 있어서. 옆에서 동철이 눈썹을 올렸다. 옥부는 침착하게 말했다. 우리 동의 없이 진행되는 서류는 모두 무효입니다. 즉시 중단하시고 중단 사실을 문자와 메일로 남겨주세요. 전화를 끊자 손이 떨렸다. 그러나 목소리는 단단했다. 저녁에 돌아온 민수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서 있었다. 저 그런 줄 몰랐어요. 진짜예요. 모르면 멈추면 된다. 동철이 휴대폰을 건넸다. 내가 전화해.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다. 해당 계약과 문의 전부 중단 부탁드립니다. 부모님 집은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통화를 끊은 뒤 그는 한참을 앉아 있었다. 무게는 줄었지만 책임은 커졌다. 그날 밤 옥부는 작은 메모를 냉장고에 붙였다. 우리 집 사용 금지. 우리 마음 보호. 매번 물을 마실 때마다 그 문장을 읽을 수 있게 했다. 동철은 등기부등본 복사본을 다시 살폈다. 오래된 도장 자국을 손끝으로 더듬으며 중얼거렸다. 이 도장에 담긴 하루하루. 그는 과거의 자신에게 작게 고개를 숙였다. 통화를 마친 뒤 옥부는 부엌 창문을 열었다. 찬 공기가 스며들었다. 그녀는 손등으로 눈가를 훔치며 혼잣말을 했다. 두려워도 선을 그어야 해. 민수는 통화를 마치고 연락처를 정리했다. 법무사, 은행, 중개사. 그는 메모장에 우리 집 사용 금지라고 굵게 적었다. 메모는 종이었지만 약속은 심장이었다. 민수는 은행과 중개사를 돌며 기록을 확인했다. 상담 기록은 남았지만 진행은 멈췄다. 그가 은지에게 말했다. 담보는 안 돼. 전세든 월세든 우리가 감당할 만큼으로 시작하자. 결혼은 집이 아니라 사람으로 하는 거니까. 은지는 눈가를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렇게 하고 싶었어. 근데 엄마가 체면을 많이 생각하셔. 그날 밤 정연희의 전화가 왔다. 자네 그렇게 경직되면 세상 살기 힘들어. 부모가 도와주는 게 왜 죄야? 민수가 침착히 답했다. 도움과 담보는 달라요. 담보는 사랑이 아니라 청구서가 돼요. 전화를 끊자 집은 고요해졌다. 그 고요 속에서 세 사람의 심장 소리가 같은 방향으로 뛰었다. 지키자. 그 주 주말 민수는 부동산 지도 앱을 켜고 방 수십 개를 비교했다.
동선, 용량, 채광, 곰팡이 흔적, 관리비. 숫자와 냄새를 같이 보려고 노력했다. 그는 메모에 체크 표시를 하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부끄럽지 않은 시작. 저녁 3시 마주 앉아 예산표를 검토했다. 동철은 항목 몇 개를 손가락으로 짚었다. 이건 줄이고 이건 남겨. 남겨둔 돈이 내일의 이불이 된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처음으로 부모의 언어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돈이 아니라 잠을 이야기하는 언어, 청춘이 아니라 기댈 어깨를 이야기하는 언어였다. 밤이 깊자 다시 전화가 왔다. 연희는 낮보다 목소리가 낮았다. 제가 무리한 요구를 했다는 건 알아요. 근데 아이들이 고생하는 걸 보고만 있으라고요? 고생은 줄일 수 있지만 대신 살아줄 순 없죠. 옥부는 차분히 대답했다. 그들이 넘어지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도우면 됩니다. 대신 걸어주면 다음번에도 기대게 돼요. 전화를 끊고 민수는 부모에게 고개를 숙였다. 제가 더 단단해질게요. 동철은 어깨를 두드렸다. 단단해지는 건 말이 아니라 일정표로 증명하는 거다. 민수는 일기장에 오늘의 파란 일과 빨간 일을 나눠 적었다. 파란 일은 스스로 해낸 일, 빨간 일은 도움을 청한 일. 그는 파란 줄을 더 길게 만들려고 노력했다. 도움을 거절하기 위한 게 아니라 도움을 존중하기 위해서였다. 며칠 뒤 정연이가 직접 찾아왔다. 오해였어요. 아이들 앞길을 위해서였죠. 다들 그렇게 합니다. 옥부는 담담히 말했다. 앞길은 아이들이 걷는 길이고 우린 그늘을 만들 뿐이에요. 길을 대신 걸 순 없죠. 동철이 덧붙였다. 불안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빚은 책임입니다. 책임을 모르면 사랑도 흔들립니다. 연희는 가방끈을 움켜쥐었다. 표정이 흔들렸다. 은지는 뒤에서 울먹였다. 엄마, 우리 그냥 우리 힘으로 하자. 그날 밤 부부는 불을 끄고 나란히 누웠다. 오래 버틴 손이 서로를 덮었다. 끝까지 선을 지킨다는 결심이 조용히 굳었다. 연희가 떠난 뒤 은지는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밤은 우리 집에 있지 말자. 감정이 가라앉고 나서 다시 얘기하자. 민수는 공원 벤치에 앉아 숨을 골랐다. 가로등 아래 그림자가 길어졌다. 그는 어릴 적 겨울을 떠올렸다. 전셋집 창문 틈으로 들어오던 바람, 어머니가 신문지로 막고 테이프를 붙이던 손. 그때도 집은 따뜻했다. 집이 커서가 아니라 사람이 서로를 덮었기 때문이었다. 며칠 뒤 연희에게서 문자 한 통이 왔다. 내가 성급했네. 미안하게 생각해. 문장 끝에 마침표가 3개나 찍혀 있었다. 민수는 답장을 쓰다 지웠다. 결국 보낸 문장은 간단했다. 이제 저희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은지는 따로 부모에게 말했다. 엄마, 내 체면은 내가 벌어 만들게. 남의 집 도장으로 만들고 싶지 않아. 그녀는 울다가 웃었다. 울음과 웃음이 섞인 표정은 어른의 얼굴을 닮아 있었다. 한 달 뒤 민수와 은지는 오피스텔을 계약했다. 큰 창으로 아침빛이 들어왔다. 둘은 바닥에 앉아 컵라면을 나눠 먹었다. 이게 진짜 시작이지. 응. 빚 대신 시간으로. 그들은 엑셀에 생활비와 저축, 상환 계획을 적고 달력에 이체일을 표시했다. 버스에서 서로의 손을 잡고 출근하며 작은 약속을 만들었다. 오늘의 돈으로 오늘을 산다. 밤엔 청소를 하고 주말엔 동네 공원을 돌며 다음 달 예산을 맞췄다.
불안은 있었지만 방향이 있었다. 첫 월급날 둘은 은행 어플에서 소액 자동이체를 걸었다. 금액은 작았지만 매달 빠져나가게 만들었다. 민수가 말했다. 우리가 우리에게 서는 보증이네. 은지가 웃었다. 멋있다. 우리 보증인. 창이 하나라 빨래가 잘 마르지 않아 욕실에 선풍기를 돌렸다. 이런 번거로움이 서글프지 않은 이유를 두 사람은 서서히 알았다. 내가 선택한 불편이었기 때문이다. 가끔은 불안이 몰려왔다. 월세가 오르면 어쩌나, 병원비가 생기면 어쩌나. 그런 밤엔 둘이서 소파에 앉아 서로의 손가락을 한마디씩 세었다. 10개를 세고 나면 이상하게 마음이 가라앉았다. 둘이니까 10개, 혼자일 때의 5개가 아니었다. 개수보다 곁이 더 컸다. 이삿날 트럭이 골목을 돌았다. 직접 마련한 옷장, 침대, 전기밥솥, 작은 식탁이 방으로 들어왔다. 햇살 속 먼지가 반짝였다. 커튼을 다니 바람이 천천히 흔들렸다. 저녁 부모와 영상통화를 했다. 집 괜찮아? 창문이 작지만 볕이 들어요. 습기도 덜해요. 통화를 끊고 민수는 창틀을 닦았다. 그는 부모의 집을 떠올렸다. 그곳은 담보가 아니라 두 사람의 시간. 그 문장을 마음에 새기고 방을 한 바퀴 둘러봤다. 작지만 자기들 것, 불안하지만 책임으로 채울 수 있는 크기. 그는 창밖으로 손을 내밀었다. 바람이 손등을 스쳤다. 우린 할 수 있다. 며칠 지나 택배가 도착했다. 소파 커버, 조그만 조명, 손님용 머그컵. 은지가 포장을 뜯으며 말했다. 행복은 세트로 오는 게 아니네. 부품으로 오네. 민수가 대답했다. 우리가 조립하면 되지. 작은 조명이 켜지자 방의 표정이 달라졌다. 둘은 새 조명 아래 앉아 내년 여름의 계획을 적었다. 여행 대신 비상금, 자동차 대신 교통카드, 허세 대신 청구서 제로. 계획은 검소했지만 단단했다. 밤이 깊어가자 TV 소리와 냄비 끓는 소리가 얇게 퍼졌다. 민수는 웃었다. 우리도 이 동네 소리의 일부가 됐네. 은지가 대답했다. 그럼 됐지. 내일도 일어나고 일하고 돌아오고 같이 먹고 같이 잔다. 거기에 집이 있지. 가을 옥부는 시장에서 단감을 샀다. 집으로 돌아와 차를 마셨다. 여보, 우리 잘 버텼지. 그래. 이번엔 우리가 우리를 지켰어. 잠시 뒤 초인종이 울렸다. 민수와 은지가 봉투를 내밀었다. 계약금 일부 돌려드릴게요. 우리 둘 월급으로 갚기 시작하려고요. 동철이 손사래를 쳤다. 돈은 나중에. 대신 약속 하나. 뭔데요? 다음 세대에게 집을 담보로 사랑을 증명하라 말하지 않겠다는 약속.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옥부는 커튼을 걷고 가로등 불빛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녀는 속삭였다. 우리 집은 담보가 아니다. 평생의 쉼터다. 바람이 살짝 스쳤고 풍경은 은은하게 울렸다. 소리는 작았지만 오래 남았다. 늦은 밤 옥부는 침대만 노트에 짧게 적었다. 집은 주소가 아니라 태도. 그녀는 펜을 덮고 불을 끄며 속삭였다. 오늘도 우리 지켰다. 한동안 창밖을 보던 옥부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동철의 숨결이 일정했다. 손을 잡자 맥박이 느껴졌다. 그 리듬이 집의 소리였다. 대출 이자표도 등기부등본의 선도 아닌 사람의 리듬.
그녀는 마음속으로 한 번 더 다짐했다. 다음 청춘에게 선을 알려주자. 사랑은 담보가 아니라 약속으로 선다. 며칠 후 민수는 시장에서 싼 커튼을 사와 직접 달았다. 구부러진 못을 뽑고 다시 박는 동안 그는 작게 흥얼거렸다. 손에 익는 집, 손으로 지키는 집. 그에게 집은 드디어 동사가 되었다. 그리하여 그들의 하루는 크지 않은 빚과 작지 않은 결심으로 엮였다. 오늘도 내일도 서서히 단단해지는 생활이 그들을 붙들었다.